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한창민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2년도에, 그러니까 2021년도 세금 보고 말고요. 2022년도 이제 새해에 무엇이 좀 세법이 달라진 게 있나 내가 또 알아야 또 플랜도 잡고 앞으로 뭘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데, 우선 특별히 얘기하면 2021년하고 별반 달라진 건 없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못 바꿨습니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를 바꾸겠다고 했지만은 아마 팬데믹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아마 그대로 2021년 세법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습니다. 다만 그 국세청에서 인플레이션 어드저스트먼트,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따른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조금씩 이렇게 공제 금액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씩 올려준 거 외에는 큰 세법의 차이는 없지만 뭐 오늘 몇 가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탠다드 디덕션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어드저스트먼트라 그랬죠. 그래서 400불, 싱글인 사람은 400불, 부부인 경우는 800불, 이렇게 두 사람이니까 해서 올라가서 스탠다드 공제, 그러니까 기본 공제죠. 그러니까 그 금액이 넘어가면 이제 소득세가 붙기 시작하고 그 금액 아래는 소득세가 안 붙는 건데, 개인인 경우는 싱글인 경우는 12,950불, 두 부부일 경우는 25,900불입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 스탠다드 디덕션을 하면은 연방세가 없기 때문에 많이들 12,000불까지는 나는 세금 보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금이 없을지도 그러니까 무슨 세금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세금 보고를 하지만 세금이 없는 금액이지. 그럼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내가 자영업을 합니다. 근데 6,000불을 벌었어요. 혼자 삽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12,950불까지는 연방세는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세,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야 됩니다. 소셜 시큐리티 텍스는 연소득이 400불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1,000불을 벌었다, 그래서 나는 세금 낼 게 없다가 아니고 소셜 시큐리티 텍스, 셀프 엠플로이먼트 텍스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12,900 이렇게 스탠다드 공제라는 것은 연방 소득세에 세금을 안 내는 금액이지 사회복지세라든가 이런 거가 안 내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 분명히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펜션 플랜도 금액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401k 403 B 이렇게 많이들 갖고 있죠. 이게 조금 1,000불 올라가 갖고 25,000불까지가 일반적으로 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IRA를 갖고 계신 분들, 개인적으로 따로 이제 은퇴연금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금액이 변함없이 그냥 6,000불, 50세 이상은 7,000불씩 공제 혜택이 되겠습니다. 텍스 브랜켓도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냥 37%, 제일 낮은 게 10%, 거기서 37%에서 7개 그룹으로 똑같이 돼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어드저스먼트로 인해서 조금씩 좀 어느 금액까지 이제 10% 선이 조금 더 올라가고 이렇게 돼 있지만 근본적으로 똑같이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텍스 브래킷이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많이들 세금 보고를 하면서 내 텍스 브래킷이 얼마입니까? 15%, 25%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왜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얼마에서 얼마를 더 벌면은 얼마를 더 내는지 이제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알다시피 스탠다드 공제 빼고 못 빼고 항목 공제 빼고 하다 보면은 이펙티브 텍스 레이트가 있습니다. 즉 실형적 내가 실제로 내는 금액은 퍼센트는 25%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내가 이펙티브 실제로 나는 세율, 내가 100불을 더 벌면 이 100불에
15% 브래켓으로 의하면 25% 되지만 실제로 내가 공제를 다 받고 나서 보면은 10%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여러분들 이펙티브 텍스 레이트라는 것을 그것도 분명히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민 와서 여러 가지 이제 고생해서 이제 자녀들이나 후손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자산을 물려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gift and estate tax 증여 상속이 없앤다, 금액을 줄이겠다, 평생 상한선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결국 못 줄이고 오히려 거꾸로 좀 늘렸습니다. 2021년에 우선 세금 보고 안 하고도 줄 수 있는 금액이 1인당 15,000불이었지만 2022년은 16,000불로 올랐습니다. 또 평생, 그러니까 15,000불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까? 16,000불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넘어간 금액은 세금을 본래는 내야 되는데 평생 동안에 내가 쓸 수 있는 면제될 수 있는 금액에서 공제해서 안 내고 그 대신에 나는 신고를 해서 내 갖고 있는 그 크레딧에서 공제하는 숫자를 보여줘야 되는 그 신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평생에 내가 세금 없이 증여 상속도 합해서입니다. 지금 21년도에 11.7 밀리언이었지만 1,170만 불이었지만 2022년은 12.06 밀리언입니다. 1,206만 불까지 600만 불까지는 세금 없이 평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세법이 또 바뀌어서 500만이 될 수도 있고 600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2022년에 한정이 돼 있고 아마 조만간에 이것을 금액을 줄이자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도 합리적일 것입니다. 제일 큰 이슈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그러니까 파이낸셜 그러니까 돈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페이팔, 아마존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벤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받았을 때 지금까지는 보고 대상에서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 2021년까지는 금액이 2만 불 넘어가고 건수가 200회가 넘어가기 전에는 그냥 보고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년 동안에 600불 이상의 금액이 지불되거나 했을 때는 이 모든 회사가 국세청에 보고하게 돼 있고 여러분한테도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Payment Settlement Entity, PSE, Payment Settlement Entity라고 하는데 이 회사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그 1099K라는 양식에 의해서 다 국세청에 보고하고 여러분한테 하나를 보냅니다. 따라서 2021년까지는 해당이 안 됐을지 모르지만 2022년 내년 세금 보고할 때 여러분들께서 우스운 조그만 종이 1099K라는 것을 하나 받았을 때 이건 뭐야 하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것이 바로 국세청에 여러분이 질러나 아니면 뭐 벤모나 페이팔 이런 거를 통해서 받은 금액을 보고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분명히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많이들 요새 온라인에서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씩 하다가 보면은 나 그냥 이번에 한 1,000브로치밖에 안 팔았어. 그냥 하나만 아예 보고 안 해. 그러나 내년에는 그 1,000불도 600불이 오버가 됐기 때문에 1099K라는 양식에 의해서 받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1,000불을 보고를 하고 그에 준하는 경비나 제품 원가를 공제해서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일 조금 이번에 크게 달라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헌금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항목 공제를 통해서 클레임이 됐지만 현재 올해 2022년에는 전년도와 똑같이 부부인 경우는 600불, 혼자 세금 보고 싱글로 세금 보고 하시는 분은 300불까지는 그 항목 공제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당연히 증명이 있어야죠. 있는 전제 하에서 사실적으로 도네이션 했다면 공제 혜택을 볼 수가 좀 수월하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2021년하고 22년하고 달라진 건 없지만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벤모나 아니면 이런 걸로 통해서 여러 파이낸스 인스티튜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은행 거래가 있었다면 특별히 2022년서부터는 많은 유의사항을 조심하시고 또 거기에 합당한 세금 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